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헷갈릴 수 있고 잘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연습장에 와서 검사 맞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얘들아. 곤란하다. 아주 매우 곤란하다. 자, 한 번 더 선생님이 칠판 해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검사 왔는데 알겠지? 수요일이요? 아, 화요일. 선생님 적당히 알아듣자 그랬잖아. 선생님 뭐 화요일 수요일 헷갈린다고. 그러면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되는 거야. 47번 기준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풀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0보다 큰지 작은지부터 봐야지, 그지? 맞지? 그럼 얘부터 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0이 되고 0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냥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얘네 요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a부터 해야 되지. 맞나? 그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1 되겠고 여기다가 1을 다시 빼주면 0보다 작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마지막에 나왔는 거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거 그대로 달고 있는 거 그대로 달고 해서 요거 안쪽에 괄호 먼저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바깥에 괄호 마저 풀어주면은 용 맞나?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이상하네. 이거 맞아요.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되는 과정까지 다 적어줘야 되고 맞나? 물론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중간 과정 없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바로 적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실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얘가 괄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요 계산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적어줘야지. 다 적어줘야 인정. 서술형 연습 이런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다 선생님이 서술형 시험 연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지? 연습장에 계산 예쁘게 하는 거 선생님이 책에 풀지 말고 연습장에 푸세요. 식 예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서 푸세요. 하는 게 결국 너네가 지금이야 뭐 사수중학교 선생님도 워낙 쉽게 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내서 이렇게 계산식 적으면 맞다 해줄 거야. 대놓고 가르쳐 주잖아. 지금은 외워서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가면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평소에 자기가 식 예쁘게 적고 정돈 예쁘게 해서 결과물 도출하는 거 까지가 서술형 연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거 계속 시키는 거라서 반드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올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럼 남은 거 2차 방정식 진도 나가볼게. 일단은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게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계산 파트부터 시작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정리가 돼야 뭐 거기서 이어서 활용까지 정리가 돼야 앞에서부터 다시 또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풀이 뒤에 남아있는 거랑 2차 방정식의 그 다음 7과가 2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란 말이지. 2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는 진도를 따로 나가진 않는다.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얘기 하지만은 활용 파트는 얼마만큼 너네가 문제를 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간혹 가다가 선생님 농도 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뭐 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너네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읽고 식을 적는 연습을 하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읽어주고 식 세워주는 게 뭐 그리 대단히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물론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걸 어디다 써야 될지 헷갈리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때는 선생님이 도와주겠지만은 식을 쓰는 문제 자체는 사실 선생님이 도와줄 게 없다. 왜? 뭐? 사스 말래요. 수업하러 오면서 필통도 안 들고 오니 뭐가 상이라 뜯었어요. 아니 장이에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든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혹은 여러가지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인데 전반적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사실 결국 근본이 되는 거는 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계산 파트가 사실 이 모든 뒤에 함수까지 계속 이어지는 근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 부분만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도 사실은 뒤에 파트 크게 뭐 대단히 배울 게 있는 파트는 아니야. 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 인수분해. 내가 식을 보고 어떤 인수분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숙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너네가 반복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숙달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파트야. 그래서 나중에 이 그냥 얘만 딱 봐도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사실 요 사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 또는이라 그랬어, 그지?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이때 요 친구들을 뭐라 부른다고? 근 또는 나에겐 몰라? 왜 대답 안 해 근데?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지? 자,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는데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요렇게 돼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맞나? 그랬을 때 얘는 해가 몇 개가 나오지? 이때 이 친구를 뭐라 부른다 그랬지? 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져 있는 부분이야.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해나 근이 이렇게 나오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된다 라는 원리라 그랬어. 이쪽도 마찬가지. 얘 제곱해서 0 될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지. 맞나?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전개하고 넘겨줘서 인수분해를 해도 좋지만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리 그대로 얘가 제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얘기겠지. 맞나? 요걸 이용해서 왜 응이야? 루트 6이잖아. 요거 하나 해서 요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다. 뭐 대단히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지? 맞나? 물론 나중에 요 바로 뒤에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넘겨줘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요런 식으로 요거 이름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잖아, 그지? 요 완전 제곱식은 누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잘하네. 이랬으면 잘한다. 이렇게 돼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 식이지, 그지? 맞나? 요런 식을 계산할 때 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공식으로 따로 배우는 거야. 일단 요거 먼저 해보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x가 있는 항이 요 두 항이기 때문에 요 항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 그지? 맞나? 그러면 요 친구들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어? 몰라? 나 이거 몰라? 왜 대답 안 하지 그러면? 얼마야? 얼마 들어가야 돼? 아니 대답을 안 해. 선생님이 대답 안 하면 벌 세운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나야, 선생님 대답 안 하면 벌 세운다 그러지 않았나? 어? 근데 왜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럼 멀뚱멀뚱 있어? 이거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 나 앞에 뭘 푸는 거야 도대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친구를 얘기를 하지. 그럼 요 친구 전개되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잖아. 맞아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요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 부분이 x, 뒤에 부분이 뭔가 있는데 그 친구 2 곱하기 x 곱하기 4번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앞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안 했어? 인수분해 할 때 했잖아. 뭐 푼 거야 도대체?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대답 좀 하라고 씨. 외워는 무슨 멀뚱멀뚱 멍충멍충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도 모른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러면 뒤에 네모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7이지.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면 좀 듣자 얘들아, 알겠지?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따로 배우지 말라 그랬어. 그지? 맞나? 그래서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결국 49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9 플러스 7을 해야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지? 없애준 거 이거 만들어준 거잖아. 원래 없었잖아. 그럼 다시 빼주고 있던 거 그대로 갖다 끼워줘야 원상복구가 되겠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완전 제곱식 부분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얘랑 똑같은 원리로 근데 왜 42예요? 마이너스 49 플러스 7이면 마이너스 42 아닌가? 선생님 산수 잘못했나? 그러지 마. 선생님 산수 잘 못해서 진짜 틀린 것 같단 말이야. 요렇게 얘처럼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 제곱이 40이란 얘기는 얘가 플러스 루트 42던지 마이너스 루트 42가 되겠지, 그지? 맞나?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없네, 그지? 그럼 결국 x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다. 요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게 된다. 요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과정이고
요거를 사용하는 게 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서. 맞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서 이걸 사용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근의 공식. 저희 큰애 공식 배워줬어요? 아니요? 근데 배운 거 같은데. 자주 보는 거니까. 근데 근의 공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래. 아니 지난 시간에 말고요. 그 전에 뭐 언젠가 한번 보여준 적 있을 수도 있고. 자, 요거를 이용한 식이 근의 공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어떤 식이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아이씨 뭐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칠 때 얘처럼 인수분해 지금 안 되는 식에서 완전제곱식 구조로 바꿔줘서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a 앞으로 빼고 x제곱분의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려면 뒤에 얼마를 더해줘야 돼? 이번에 씨. 요거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을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가 요거를 2로 나눈 거잖아. 맞아 아니야?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바닥바닥 따라와야 되는데? 완전제곱식 만들 때 요 가운데가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잖아. 그럼 결국 뒷부분이 요거에서 x 빼고 2로 나눠준 부분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앞부분에 x가 되니까 요건 앞에 있는 거고 2 곱하기 뒤에 게 요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뒤에 게 2분의 요거란 얘기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너네 이거 뭉충뭉충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다 너네 받아쓰기 빽빽이로 시킨다. 집중해 집중. 그럼 결국 없었던 얘 이제 계산해주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 그지? 없었던 애가 생겼으니까 빼주고 원래 있던 c 남겨주고, 그지? 맞나?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면은 나중에 너네 고생해. 요거는 그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 거고 요 부분 바깥으로 어? 괄호 왜 하나만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도 괄호 하나만 있잖아요. 요거? 네. 일부러 요거 이제 가로 밖으로 빼주는 거야.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요거 제곱이라서 이거 그대로 제곱해서 계산해줬잖아. 그러니까 거기 괄호가 있으면 그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아 그게 그거예요? 아 크기가 다르네.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되고 요까지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요 부분 뒤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됐나? 그리고 요거까지 다 넘겨줘야 지금 요거는 일단 통분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지? 집중 안 하면 못 따라올 텐데. 요거 넘겨주면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 요게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 또 넘겨주면 돼서 마지막에 나왔던 이 친구가 얘라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도출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은 다음에 불시에 A4 용지에다가 근해 공식 도출하는 과정을 시킬 거야, 시험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솔직히 근해 공식 도출 못하는 애들이 아니. 근해 공식 도출할 줄 아는 애 전교에 5명도 안 돼. 근데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사수 중학교에서 대충 공부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지? 맞나? 요런 친구들이랑 익숙해져야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맨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이런 거 맨날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서 하면 힘들겠지, 당연히.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예고했다. 난 분명히 예고했어. 이게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근해 공식이 어디 신기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 근을 어떻게 구해? 라고 했을 때 사실 전교에 5명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여기 집어넣어서 해야지. 그러면 얘가 지금 A가 얼마야? 1. B는 얼마야? C는 얼마야?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14제곱 얼마야? 일부러 무슨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기억 안 나니? 한 16제곱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죠, 그랬잖아. 맞았니? 그래서 물어봤어. 계산하면은 160 얼마야 이거? 168이가 37. 안 나오네. 2루트 40 이렇게 나오겠네.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전교에 5명 빼놓고 대부분 애들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넣어서 계산하거든. 당장 시험 치는 것도 사실 이런 것만 시험 치고. 근데 항상 계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 근해 공식이 어디서 온 건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해를 구하는, 여기서 왔다.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넘겨주면 이 식이 나온다.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고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지? 항상 수학을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동영상 보면 있잖아. 뭐 그 지금 적고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맨날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서술하세요 이래버리면 애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미리 좀 익숙해집시다. 아까 사진 찍어도 돼요? 어? 아까 사진 찍어도 돼요? 뭐 사진 찍어도 되는데 어차피 동영상이 있잖아. 뭘 사진을 찍어. 아, 보여줘. 이거? 아영아. 네. 그 사진 찍은 거 너네 그 과외 단톡방에 올려줘. 뭐 동영상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사진을 보고 달달 외우려고 그러지 마. 알겠나?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근을 도출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적어야지. 그걸 달달 외우면 돼, 안 돼? 달달 외우고 있어도 못 맞추게 시험을 낼 거기 때문에 난 이거 똑같이 안 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안 낼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달달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친구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개념 36번 여러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해줄 게 한 개 또 없지. 그냥 계산하면 돼. 단 그 계산을 하면서 조금은 나름의 본인의 룰을 정해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좋다. 뭐 예를 들면은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이 친구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 가빈이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뭐해? 뭐부터 해야 되겠어? 선생님 대답하라 그랬는데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한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고 대답하라 그랬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라요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 딱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이거 계산하려면? 어디를 인수분해 할 건데? 오겨. 이것만 인수분해해서 이 방정식 풀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해?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어?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지. 뭔가 능형꼴로 정리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이때까지 했던 방정식들 다 그렇잖아. 그리고 한 변으로 다 옮겨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고 만약에 안 되면 아까 배웠던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근을 구해내는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된다.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없다.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다시 곱해줘서. 당연히 소수점으로 인수분해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지? 맞아 아니야? 이걸 인수분해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10씩 곱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꼴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뭘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너네가 항상 생각을 해야지. 9구단 외워서 37이면은 맨날 37밖에 안 나와? 3 곱하기 70도 나오고 30 곱하기 7도 나오고 13 곱하기 7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거를 활용하는 것처럼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복잡하게 생겨져 있는 식이라도 이 친구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오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지. 그리 멍텅하게 맨날 똑같은 계산만 하려 그러면 당연히 잘 못하겠지. 뭐 뒤에 이제 보면은 뭐 치환하는 문제도 있는데 치환이 뭐야?
너네 1, 2학년 때 치환이라는 말 들어봤나? 안 들어봤어?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신기하게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게 있지. 요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요 친구를 얘를 어떤 다른 미지수로 바꿔서 조금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어떤 식을 간단한 미지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치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x 플러스 1을 a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나왔지, 그지? 맞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나왔으면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주면 우리가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요게 치환. 별거 없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곱셈 공식, 다항식 계산, 인수분해에서 앞에 2차 방정식의 계산까지 조금 자유자재로 계산이 될 때까지 너네가 반복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조금 성심성의껏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지. 그냥 그리 멍텅하게 이렇게 있으면 사실 몇 개 안 되는 계산인데도 계속 못한다. 지금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채점할 건데, 채점하는 동안 2차 방정식 풀이 파트 A 스텝 풀고 있도록 합니다.